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 중 하나, 바로 이주를 보는 우리의 눈을 완전히 바꿔버린 이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인류가 사상 최초로 찍은 블랙홀의 사진입니다.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다는 이 기묘하고 신비한 천체. 근데 놀라운 건 이 블랙홀의 존재가 무려 100년도 더 전에 단 하나의 이론으로 예측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건 그냥 딱딱한 물리학 강의가 아닙니다. 세상의 찬사를 받았다가 외면당하고 결국에는 다시 위대하게 부활한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은 혁명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무려 2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력의 세계를 지배했던 이름이 있었죠.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의 법칙은 정말 위대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중력을 그냥 저 멀리서 순식간에 작용하는 어떤 정체 모를 신비한 힘으로 설명했거든요. 아인슈타인은 뭔가 더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아주 복잡한 수학 공식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아인슈타인 본인이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생각이라고 불렀던 아주 단순한 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행복한 생각이 아인슈타인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의 이론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 즉 초석이 되거든요. 자,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생각의 핵심은 이거예요. 중력은 사실 힘이 아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아래로 뚝 떨어지면 몸이 붕 뜨는 느낌 다들 아시죠? 그 순간 우리는 무게를 못 느끼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중력은 사실 시공간 자체가 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무거운 물체가 팽팽한 고무판 위에 놓인 무거운 공처럼 주변의 시공간을 푹 꺼지게 만들어요. 그럼 그 주변을 지나가는 작은 구슬, 즉 행성들은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빙글빙글 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중력의 정체라는 겁니다. 물질이 시공간을 휘게 하고 휘어진 시공간이 물질의 길을 정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우주의 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증명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내놓은 예측들은 당시로서는 정말 기상천외하고 심지어는 말도 안 되게 들리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이론은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태양 옆을 지나는 별빛이 휘는 걸 직접 관측해냈고, 심지어는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 자체가 느리게 흐른다는 것까지 현대의 정밀한 시계로 증명해냈죠. 정말 대단하죠? 이건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우주 어디서나 똑같이 흐르는 절대적인 시간이란 건 없다는 뜻이니까요. 저마다의 공간은 저마다의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본다는 건 사실 그 별의 과거를 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우주의 시계는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았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이론의 심장부에서 아주 이상하고 심지어는 끔찍한 괴물 같은 게 튀어나왔습니다. 이론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였죠. 칼 슈바르츠실트라는 한 독일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풀다가 발견한 건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어느 한 지점에서 모든 것이 무한대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방정식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회개한 지점이 나타난 거예요. 시공간이 사라지는, 말 그대로 방정식으로 쓰인 세상의 종말이었죠. 당시 과학계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냐? 이론에 뭔가 큰 결함이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심지어 이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 본인조차 이 괴물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면 아인슈타인은 자기 이론이 예측한 이 특이점이 현실에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논문까지 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최악의 논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우주는 아인슈타인의 생각과는 다른 계획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에 로저 펜로즈와 스티븐 호킹 같은 과학자들이 증명해냈습니다. 그 괴물은 이론의 결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무거운 별이 마지막을 맞이할 때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걸요. 네, 그 괴물이 바로 우리가 아는 블랙홀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의 탄생인 빅뱅부터 행성들의 움직임까지
거대한 우주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극적인 예측인 블랙홀. 바로 그 블랙홀의 가장 깊은 중심부로 들어가면 이론 스스로가 나는 여기서부터는 작동하지 않아 라고 소리치고 있는 셈이니까요. 블랙홀의 심장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에겐 아인슈타인을 뛰어넘는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지점입니다. 시간은 대체 뭘까? 블랙홀에 빠진 것들은 다 어디로 갈까? 거대한 우주를 다스리는 중력과 아주 작은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을 어떻게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이런 거대한 질문들 앞에서 새로운 혁명을 꿈꾸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과학이란 완성된 책이 아니라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먼 옛날 아이작 뉴턴의 한 친구가 그를 이렇게 아름답게 비유한 적이 있다고 해요. 아마 아인슈타인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하고 신비한 진리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요.